네.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장성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전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지난주에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다. 요거를 꼭 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셔서 연결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네,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있는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 꼭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일명 경찰 투자 증진 법안입니다. 경찰 투자 증진 법안. 어 예, 이 영어로는 Invest to Protect Act라고 하는데요. 아, 어. 이 그러니까 뭐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말 네. 그대로 경찰에 대한 투자를 연방 음. 정부에서 투자금을 증진하고 음.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요거 관련해서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 아주 조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에는 음. 상원에서만 통과한 상태였고, 네. 하원에서는 아직 당시에는 통과가 불투명했는데, 아, 아, 아. 그 물살을 타고 지난주에 통과가 되어서 통과가 된 이제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원에서는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찰 권력에 대해서 쪼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쪽 의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던 건데 통과가 된 거네요. 예,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되어서 조금 놀란 것이 사실인데요. 음. 그래서 이 통과 과정 그리고 법안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전반적인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또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 볼까요? 네, 일단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의 골자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 경찰관들의 안전 그리고 이 갈등 상황에서 폭력 사용보다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한 완화 대응 방식에 대한 훈련을 증가하고 음. 또 가정폭력 대응 방법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예산을 새로 만들고 또 네. 집행하는 것이 첫 번째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최근에 특히 많은 경찰관들이 아, 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갈등 상황을 진압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그쵸. 실제로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나은 대처를 위한 훈련이 먼저 음. 중요하다라는 인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두 아. 번째 골자는 영세한 경찰서에 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 신규 경찰관을 채용하고 또 그 경찰 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찰서에 있어서 경찰관들의 스스로에 대한 아,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그런 보호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크게 세 가지의 골자를 위해서 연간 6천만 불의 6천만 예산을 불이요? 새로 오. 집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갓하이머 의원이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 하원에서는 뉴저지 오지역구의 저시 가하이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 발의였구나. 어. 하원에서 양당의 총 86명의 음. 의원이 공동 음. 발의에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참여를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결국 하원에서 통과되면 이게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거네 그럼 이제? 예. 상원에서는 지난 8월 1 일에 사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요. 예. 하원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의원 총 435명 중에 무려 360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음. 조속한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법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예. 부정적이라기보다 이 예. 법안이 이렇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음.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음. 그래서 이게 요거 올해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원에서는 매주 예, 본회의 일정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서 이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무슨 요일에는 어떤 법안이 본회의 투표에 올라온다. 이런 음. 식으로 계획표가 발송이 되는데 예. 이 법안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본회의 계획표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수요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지도부에서 공지를 내보냅니다. 오. 목요일 날 본회의 투표를 할 예정이니 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이나 추가 조항을 어, 발의하고 싶은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에 연락을 예. 하라라는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공지가 나오고 48시간 안에 본회의 투표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빠르게. 된 경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질문이 너무 아, 짧았어요. 예. 아닙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경찰을 지원하는 데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40일밖에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남겨두고 특히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을 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이 경찰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경찰을 지원하는 정당이다라는 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본회의 투표에 상정을 하게 된 것으로 읽혀지고요. 음. 이렇게 긴급 상정이 되는 경우는 특히 하원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정도예요? 들면은 지난번에 Build Back Better, 그러니까 BBB 바이든 정권에서 우선순위로 뒀던 예산안 같이 네. 지도부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현안이 아닌 이상은 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닌 이상은 긴급 음. 상정은 내 회기에 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번은 그 경찰 투자 증진 법안이 긴급 상정이 됐고 그런 드문 일들이 긴급 상정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인제 '중간 선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또한 또 조금 더 어, 정파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 사실 예 또 살짝 이번 무마하자면 회기가 네. 예, 이번 회기가 이제 12월 말이면 끝나는데요. 근데 사실상 BC의 본회의 일정은 약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8월의 경우에는 상하원 모두가 여름방학 형식으로 한 달 통째로 쉬었고요. 또 그쵸. 10월 같은 경우는 요번 11월 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 동안 통째로 의정 활동이 잡혀져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음. 남은 것이 이제 요번 달 사실 이제 며칠 안 사흘 정도밖에 남았죠. 남지 않은 요번 예. 달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선거 이후로 약 2주일밖에 이 본회의에 음.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회기에 거의 마지막 스퍼트를 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가타이머 의원이 굉장히 영리하네요.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도 이 하이머 의원이 굉장히 저기 뭐지? 중도 성향이 강해요? 예, 그렇습니다. 가하이머 음. 의원은 또한 이 Problem Solvers Caucus, 그러니까 문제 해결 의원 모임이라는 의원 모임을 또 설립을 해서 예. 현재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요. 이 모임 같은 음. 경우는 하원에서만 총 58명의 의원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58명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29명, 공화당의 29명, 정확히 1대1로 짝을 와. 맞춰서 네. 이렇게 초당적인 협치 모임을 설립하고 이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이번 경찰 투자 증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또한 중도적인 협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과 실생활의 일상의 긴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쟁으로 삼지 않고 음.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이고 또 음. 다른 것은 이렇게 민주당이 경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도 경찰을 지원하고 또 치안에 음음.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 또한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뉴저지 5지역구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게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인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운동 이후로 경찰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경찰 권력을 좀 약화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각 뭐 주나 주단이나 타운 차원에서 그동안 정책을 펴 왔다면 연방 차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거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되 "우리 훈련을 시키자. 교육을 시키자, 경찰들을.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남기면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경찰들을 교육시키자." 이런 것에 우리가 인제 예산을 쓰자고 이번 법안이 그러면 통과가 된 거네요. 아, 예, 그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만이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 지난 2020년 여름에 조지 플로이드가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고 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목숨 소중하다라는 음. 이제 움직임이 새로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구호가 Defund the Police였습니다. 음. 경찰 예산을 삭감하자.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던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아예 경찰서를 폐지하고 이야. 대신에 치안국을 새로 만들자라는 움직임 음. 또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디펀더 폴리스, 그러니까 경찰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구호는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앞뒤 맥락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 한 문구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구호나 그 움직임에서 실질적으로 외쳤던 것은 경찰을 폐지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쓰는 데에 그런 무기에 대한 예산은 감축을 아. 하고 네. 그 대신에 그 돈으로 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체포나 경찰의 제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케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가해야 되고, 음. 또 예를 들면 노숙인들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노숙인들은 길에서 누워 있거나 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제지를 자주 받는데요. 근데 이런 음. 사람들의 경찰력을 우리가 물리력을 통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주거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의료 지원 서비스 또는 상담 서비스 등에 우리가 이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이 예산을 더 써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 구호와 입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요번에 가사이머 의원이 발의해서 하원을 지난주에 통과한 경찰 투자 증진 법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두 마리 새를 모두 잡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네. 한 가지는 이런 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에서는 경찰을 반대한다, 치안에 취약하다라는 오해를 타개하는 법안을 하나 통과시킨 것과 동시에 음. 또 디펀더 폴리스 내지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입장을 가진 음.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을 진영에서 외치는 사회복지 서비스 네. 증가.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 법안을 통해서 만족시켰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완전히 뭐 '경찰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투자해서 더 경찰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할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아까 세 번째로 얘기하신 정신건강 문제는 경찰의 그런 정신건강이 아니라 그럼 노숙자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것은 이제 법안에는 적혀져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음. 경찰서에 보내지는 보조금이 예. 증진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한 생기는 것이고요. 또 아.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른 법안을 통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예. 이미 많은 프로그램을 신규로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인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법안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경찰관들 의 정신건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코비드 동안 경찰관들의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 이 피지컬리도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찰들이 많고 또 실제로 경찰관들의 전국적으로 음. 자살하는 케이스도 네.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서 경찰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우리 동네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음. 생각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경찰과 모든 예 경찰의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한편 그런 쪽을 다 포괄해서 관여를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민주당이 그래서 굉장히 좀 오해도 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법이 그럼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사실 경찰 권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오늘 함께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전 사무차장이었던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